천재들의 발명, 발상의 순간. 이상한 배. 풀턴은 미국의 기술자이자 발명가이다. 22살 때 그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국에 건너갔다. 그러다가 제임스 와트를 알게 되고 와트의 증기기관을 배에 이용할 수는 없을까 하여 본업이 아닌 일에 열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이런 발상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 것은 바로 아래와 같은 꿈을 꾸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풀턴은 심심풀이로 강변에 낚시질을 하러 갔다. 그는 낚시질을 하면서 꾸벅꾸벅 졸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어버렸다. 그는 꿈속에서 이상한 배가 그의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 배는 연통에서 연기를 내뿜고 배의 양쪽 끝에는 물레방아가 힘차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꿈속에서 영감을 얻게 된 그는 기계장치로 움직이는 증기선을 만들 생각을 했다. 1803년 처음으로 만들어낸 증기기선을 타고 프랑스의 세느강에 가서 그는 나폴레옹에게 건의했다. 그것은 그가 꿈에서 본 대로 배의 양쪽 옆에 달아붙인 물갈퀴 수레를 20마력의 와트 기관으로 돌리도록 한 것이었다. 이 증기기선이 쓸만하니 프랑스 해군에서 채택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만일 나폴레옹이 이 로버트 풀턴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군함의 증기의 힘을 쓰는 작업에 착수했더라면 역사의 수레바퀴는 또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최초의 증기기선이 아주 쓸모없는 물건으로 보였던지 채택을 하지 않았다. 로버트 풀턴은 곧 미국에 돌아가서 다른 후원자를 구해 증기기선의 제작을 서둘러 1807년 호드슨강의 전기 항로를 개설했다. 풀턴은 이처럼 실용적인 기선을 만들어 일반에게 이용케 했다는 점에서 증기선의 발명자로 불린다. 콜리지와 아편.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는 워즈워스와 함께 서정 시집을 발간한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이다. 그는 신비한 시적 영감을 얻으려고 젊어서부터 가끔씩 마약을 복용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러나 콜리지는 본질적으로 의지가 약한 데다가 나중에는 마약 중독증에 완전히 빠져서 그만 헤어나오지를 못했다. 그리하여 그의 나머지 인생은 비통한 반시도의 연속이요 완전 실패가 되고 말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13세기 원나라의 시조인 쿠빌라이 칸에서 힌트를 얻은 그의 대표자 쿠빌라이 칸 역시 마약의 몽환 속에서 탄생된 것이다. 1797년 여름 콜리지는 건강이 몹시 악화되어 어느 외딴 쓸쓸한 농가에서 요양을 하며 지내고 있었다. 그는 그날따라 기분이 왠지 언짢았다. 진통제를 맞고 나서 의자에 가만히 기대어 기분 전환으로 사무엘 퍼철스의 순례 여행이란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었다. 여기 쿠빌라이 칸이 궁전과 당당한 정원을 지으라고 명했다. 그리하여 10마일이라 되는 비옥한 땅을 모두 성벽으로 둘러쳤다. 마약의 기운이 서서히 그의 정맥을 타고 흐르자 그만 졸음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다. 그리하여 약 3시간 동안 콜리지는 깊은 잠에 떨어졌다. 그러나 그의 외부적인 의식이 모두 잠재워진 것은 아니었다. 그는 비몽사몽간에 멋진 물체와 기막힌 광경들을 보았다. 그의 시야에 나타난 환상적인 세계의 사물들의 황홀한 이미지를 바라보며 그는 어떠한 감정이나 의식적인 노력의 흔적도 없이 이 300행이나 되는 시를 술술 지어 내려갔다. 그것은 아름다운 선경을 배경으로 해서 지어진 시를 그가 꿈속에서 읽어 내려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막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다행히 꿈속에서 본 신기한 내용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해낼 수가 있었다. 그는 서둘러 펜과 잉크, 종이를 찾아서 미친 사람처럼 정신없이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때 불행히도
계세요? 하고 누군가 밖에서 그를 찾는 소리가 들렸다. 콜리지가 마지못해 작업을 중단하고 나가보니까 퍼럭 지방에서 사업차 그를 찾아온 한 방문객이 서 있었다. 그때는 설령 영국 국왕이 그를 직접 찾아왔다고 해도 별로 반갑지가 않았을 것이다. 콜리지는 속으로 애간장을 태우면서 그 손님과 형식적인 사업상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는 약 1시간 동안 콜리지를 붙잡고 좀처럼 놓아주지를 않았다. 마침내 방문객이 돌아가고 난 후에 다시 글 쓰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콜리지는 꿈에서 만난 그 환상의 세계에 대한 생생한 기억들이 이미 희미하게 사라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신비한 이미지들은 마치 물의 표면 위에 던져진 조약돌처럼 현실 속의 콜리지의 기억 속에서 영영 지워져 버린 것이다. 마치 마약의 환각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그러나 그는 남은 기억들을 조금씩 더듬어 가면서 다시 낭만적인 상상의 재시도를 구상하였다. 그리하여 콜리지는 때때로 폭풍이 이는 저녁 노을에 잠깐 동안 떠오름을 보게 되는 왕궁과 돌진하는 강과 인간에게 무한한 동굴처럼 신비롭고 실체가 없는 동양적인 꿈 같은 그림을 우리에게 남겼다. 그러나 만일 그 아편에 몽한 이후에 불시의 방문객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 멋진 실제의 환상을 보다 완벽하게 음미할 수 있었을 텐데. 쿠블라칸이 자나두에 장려한 환락궁을 지으라 명했노라. 그곳에는 신령스러운 알프강이 헤아릴 수 없는 동굴을 내달려 해가 비추지 않는 바다로 흘렀네. 카프카와 꿈. 카프카는 독일의 소설가이다. 그는 프라하에서 출생하였다. 유대인의 집안에서 태어나 프라하 대학을 졸업한 후 상하이 보험국에 근무하면서 일생 동안 창작을 계속하였으나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특히 주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사르트르나 까뮈에 의해서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적인 작가로서 새로운 평가를 받고 난 뒤부터이다. 그는 미술적 사실주의라 할 수 있는 이상하게 명석하고 투명한 표현으로 근대인의 불안과 절망을 잘 표현했다. 표현주의에서 시작된 그의 문학의 밑바탕은 초현실주의라고 할 수가 있다. 카프카도 역시 꿈을 창조의 원천으로 삼았다. 그는 꿈을 일기나 수기 등에 꼼꼼하게 적어두었는데 그의 작품 주제는 꿈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그의 작품은 현실과 악몽이 서로 뒤섞인 긴장감으로 넘쳐 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변신, 성, 고찰 등이 있다.